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의 정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해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2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선의 통치제도, 조선 정기 때 우선 중앙 정치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육전제도 이것이 본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고려 시대랑 명칭만 다를 뿐 그닥 다르지 않아요. 자, 보면은 왕 아래에 최고 신하들이 모여 있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 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의정부. 이거 괜찮네. 의정부가 있어요. 그럼 의정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모여 있다 해서 의정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 아래에 실제로 일하는 6개의 부서인 6조가 있었다. 그래서 2호의 병영권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판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조 판서 입시오 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국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이 있었습니다. 승정원. 그래서 승정들, 승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승지들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 수석 승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승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금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금부도사들이 모여 있어요. 금부도사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예요. 밖에 금부도사는 있느냐? 예, 전하. 당장 죄인을 잡아오느라. 예, 전하. 그래서 의금부에 끌려가게 되면 보통 이제 국왕이 친국을 합니다. 예, 딱 앞에 놓고 네가 반역을 했느냐? 막 아닙니다, 전하. 발음만 할 때까지 줄이를 들어라. 예, 으악! 막 이러는 게 바로 이제 의금부죠. 무서운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다. 자, 그 다음에 사안부 사관은 홍문관인데 얘네가 삼사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삼사는 어떤 기구였죠? 고려시대의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죠. 근데 여기 있는 삼사는 아니에요. 3가지 부서예요.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인데 사헌부 어사대와 비슷합니다. 관리 감찰하는 기구고, 사간원은 간쟁을 담당하는 기구고, 홍문관은 자문하는 기구죠. 예, 성종 때 이것이 생겼어요. 원래 이제 홍문관의 전신이 집현전이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세조가 임금이 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세조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현전을 폐지해 버렸죠. 그 뒤에 이제 홍문관이라는 것을 성종 때 만들었다. 춘추관은 뭐죠? 춘추관은 역사를 서술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최고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서울시청인 한성부가 있었다. 이게 색깔이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여기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은 정일품이죠. 최고 신하입니다. 정일품이고, 1인지하 만인지상이죠. 영의정이. 그래서 한 사람만 내 위에 있어요. 누구예요? 왕. 그 다음에 6조는 판서 정이품입니다. 2호의 병영공이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이 있는데 도승지 정삼품. 정삼품 높은 신분이에요. 그렇죠? 왕명 출납을 하는 기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금부는 판사. 네. 재판하니까 종일품.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특별사법기관입니다. 국왕 직속이에요. 국왕 직속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사헌부의 우두머리를 대사헌이라고 그러죠. 종이품입니다. 네, 대사헌. 오늘날 따지면 이제 검찰총장 아니면 감사원장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간원은 간쟁을 담당하는 대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아무래도 당대의 최고 학자들이 여기에 수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대제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가끔씩 동네 가다 보면은 학원 이름 가운데서 대제학 학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있어요. 이 홍문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성부는 판윤이라고 하는데 한성 판윤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의 치안, 오늘날의 이제 서울시청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기술하는 사관들이 있습니다. 역사기술 사관이 있는데 교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제조라고 그러는데 종일품에서 2품 서적 편찬하고, 성균관 지사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학 정의품 교서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제조 승문원에서 외교문서 작성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 사관인데 왜 사관이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문서와 관련돼 있죠. 예, 어떤 문서든 문서와 관련돼 있죠. 이것이 곧 역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우리가 팔도 사나이 이렇게 하죠. 그게 팔도로 형성이 됐어요. 팔도로 딱 전국을 팔도로 딱 형성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방행정조 팔도 아래에 부목 군현, 보통 이제 군현 그러죠. 그리고 도의 장관을, 도의 우두머리를 관찰사라고 하는데, 관찰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 시대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 그래서 수령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에, 자기 도에서 행정사법 군사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관찰사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군현에 파견되는 수령, 우리가 고을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와 관련된 막강한 임무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법, 재판, 그 다음에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령의 임무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수령들이 이제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건 이제 조세를 서울로 운반하는 거였어요. 서울로 납부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수령의 어떤 그 권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수령을 보좌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 육방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육방 관속이라고 합니다. 이호이의 병영공. 여봐라 이방 예이 이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조선의 향리는 고려 시대의 향리에 비해서 굉장히 직위가 떨어져요. 고려 시대의 향리 똑같은 중인 출신이지만, 중인들급에 속하는 신분이지만, 고려의 향리는 실질적인 그 지방의 지배자예요. 근데 조선의 향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이 그 지역을 다스린다. 자, 그러면 수령이 있고, 수령을 보좌하는 육방의 향리가 있습니다. 육방에 소속된. 네. 그럼 얘네 둘이 각종 부정부패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유향소예요. 유향소의 말이 향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지역, 지방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학자들, 유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유생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지방 양반들이죠. 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수령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이 수령들은요 절대로 자기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피제라고 해가지고 자기 동네는 피한다란 뜻이에요. 다른 동네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몽룡이가 뭐 자기 동네에 어사로 부임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야 해가지고 수령에게 자문을 해주고, 향리 너 일 제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하는 겁니까? 감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뻘짓거리한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양소에 있는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우리가 향회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향회의 또 간부직, 높은 간부직을 향임직이라고 합니다. 향임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령에 대한 자문 및 비행을 고발하는 기구가 바로 유향소. 나중에 이름을 향청으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향청. 유양소의 후신이죠. 지방의 양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향안이 뭐냐면 그 지방 양반들, 어떤 양반들이 있느냐 그 명단을 적어 놓은 거예요. 목록이에요. 목록. 자, 대표자로는 좌수와 2명의 별감이 있는데, 아까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향임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향임직. 자, 역할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소가 있습니다. 경제소. 경제소는 서울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뭐 서울에 와 있는 호남 사람들, 그래서 뭐 호남 향후에, 이 뭐죠? 다둬야지. 왜 이게 갑자기 생겨났어? 호남 향후에. 그 다음에 또 뭐 경상도에 있는 사람 뭐 경남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제소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소예요. 근데 서울에 어떤 사람들? 중앙에 진출한 관리들, 그 고향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소를 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 그 지방의 일, 그 어떤 지방의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방 출신 이 관리들과 그 다음에 지방의 유양소 간에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경제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절이는 또 뭐냐? 이 경절이가 최근 들어서 시험에 문제 나온 겁니다. 경절이를 경제수하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경절이는 지방에는 향리 있잖아요. 얘네들 서울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예. 불러드립니다. 그럼 이 지방에는 향리 육방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금 납부하게끔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기구가 바로 경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시대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발해, 고려, 조선 이렇게 딱 있는데 우선 관부 설치직이 담당 업무 비슷한 것끼리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관부는 집사부가 있는데 요게 예, 여기 신라죠, 신라. 예, 여기가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아이고. 네. 신라라고 내가 적어 볼게요. 얘가 놀라네요. 집사부가 있는데 진덕여왕 때 이렇게 있었죠. 진덕여왕이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김춘추가 시켜서 한 거죠. 예, 최고 기구가 됐습니다. 국가기물사무. 그다음에 발해의 정당성, 그다음에 고려의 중서문화성, 의정부와 비슷한 길을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집사부였다. 자, 그다음에 병부는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지부, 병부, 병조, 조부, 진평왕 때 조부는 뭐예요? 조세 이런 거죠. 곡물부역 사무. 그래서 인부, 호부, 호조. 자, 그다음에 창부 재정회계. 그래서 여기 인부, 호부, 호조 똑같습니다. 자, 위하부가 관리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충부, 이부, 이조. 예부는 예의, 의례,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부, 이부, 예조. 자, 그다음에 영객부라는 것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승부가 있는데 신라시대 승부, 뭐 마정, 육상교통, 사무고, 좌이방부, 우이방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부, 형부, 형조, 형벌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선부, 공장부, 예작부 이런 것들 참고로 사정부, 사정부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사정부하고 아까 있었던 위하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리감사라는 거, 어사대, 그 다음에 사헌부,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중정대라고 했다라는 거 이렇게 각 시기별로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의 통치제도 중에서 중앙정치기구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뭐 교육제도, 과거제도, 뭐 군사제도 이렇게 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